회장님, 비밀번호 정말 아무도 알면 안 되는 건가요? 그 순간 도연의 몸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심전도 기계의 알람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안 돼, 그걸 열면 모두가 다친다. 도연의 절규는 목소리 없는 비명이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는 도연 가족들은 생사의 기로에서 아버지, 비밀번호 말해요. 사연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부탁드립니다. 서울 강남의 최고급 병실 하얀 천장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장도연은 의식이 없는 채 누워 있지만 생각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감옥 속에서 그는 과거 기억에 매여 있었죠. 내가 가진 모든 건 지키기 위해서였지. 그런데 정작 무엇을 지키고 싶었던 거였나? 도연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질문이 메아리 쳤습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그가 쌓아 올린 제국, 수십 개의 계열사와 수천억 원의 자산, 그 모든 것이 이 순간 아무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병실 밖에서는 가족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를 알아내야 한다니까. 아버지가 이런 상태에서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장남 민욱의 목소리였습니다. 40대 중반인 그는 이미 회사 실무진을 장악했지만 진짜 권력은 여전히 도연의 손에 있었죠. 도연은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의식을 잃은 지 이틀째 가족들은 매일 병실을 전쟁터처럼 만들고 있었습니다. 회사 지분만이 아니야. 아버지 개인 계좌에도 엄청난 돈이 있을 거라고. 차남의 아내 목소리였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 도연이 평생 숨겨온 금고의 비밀번호였죠. 도연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언제부터 자신의 자식들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간병인 윤아진이 조용히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조용하지만 집요한 면이 있었습니다. 하진은 먼저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여보냈습니다. 봄바람이 병실 안으로 스며들었죠. 회장님,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창밖에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하진은 도연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도연은 그 온기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편안함을 느꼈죠. 회장님, 제발 가족들에게 말해주세요. 전 그냥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요. 하지만 도연은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그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자신이 만든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민욱이 직접 들어왔습니다. 그는 하진을 날카롭게 쳐다보더니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간병인 씨, 아버지와 혼자 있을 때 뭔가 말씀하시는 거 없어요? 손짓이라도? 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그런 반응은 보이지 않으세요. 민욱의 눈빛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하진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는 병실을 나가면서도 여러 번 뒤돌아봤습니다. 하진은 매일 도연의 곁을 지켰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녀만이 도연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했죠. 하진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도연에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아침 뉴스에서 봤는데 회사 주가가 또 올랐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진은 도연의 몸을 정성껏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가족을 돌보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도연은 그런 하진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병실 밖에서는 여전히 소음이 계속되었습니다. 도연의 아내는 5년 전 세상을 떠났고 남은 건 탐욕에 눈먼 자식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생사보다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죠. 도대체 그 금고에 뭐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숨기는 거야? 장녀 서연이
미국에서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10년 만에 귀국이었죠. 도연은 그 소식을 듣고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서연이 돌아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과거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정말로 가족을 위해 일했다고 믿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들, 그 모든 것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가족은 멀어졌고 그의 곁에는 돈과 권력만 남았습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도연은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비서로 일했던 오미정과의 만남, 그리고 그 이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던 순간들. 그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리움과 후회를 느꼈습니다. 하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회장님, 힘내세요. 저는 회장님이 깨어나실 거라고 믿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생각했습니다. 이 젊은 간병인이 왜 자신에게 이렇게 친절한 것일까? 돈 때문일까? 아니면 정말로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것일까?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실은 조용해졌지만 도연의 마음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감옥 속에서 빠져나올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의 탐욕, 그리고 자신이 평생 숨겨온 비밀들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 그 돈과 권력조차 그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새벽 6시 인천공항에서 한 여성이 내렸습니다. 10년 만에 고국 땅을 밟는 장서연이었죠. 40대 초반의 그녀는 미국에서 성공한 변호사였지만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급히 돌아왔습니다. 서연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처럼 말이죠. 병원 로비에 도착한 서연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10년 전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이 집안의 일원이 아니에요. 그때 도연은 차갑게 대답했었죠. 그럼 나가거라. 내 돈 한 푼도 기대하지 말고. 서연은 그 말대로 했습니다. 미국으로 떠나 홀로 살아왔죠. 그런데 지금 다시 이곳에 와 있었습니다. 병실 앞에서 서연은 민욱과 마주쳤습니다. 형제는 10년 만에 재회였지만 포옹은커녕 악수조차 나누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왔구나. 아버지 상태는 심각해. 민욱의 목소리에는 반가움보다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이 돌아온 것이 반갑지 않았던 거죠. 형, 10년 만에 만나는데 인사가 그게 다야? 서연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운 아버지를 본 순간 서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기계에 의존해 숨쉬는 아버지의 모습은 한때 무서웠던 절대 권력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간병인 하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병인 윤하진입니다. 서연은 하진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진의 눈빛에는 단순한 직업의식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죠. 아버지 상태는 어때요? 의식은 없으시지만 때때로 눈동자 움직임이나 손가락 떨림 같은 반응을 보이세요. 하진의 대답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가 가족이었던 적이 없어요. 그 순간 도연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심전도 기계의 삐소리가 빨라졌죠. 하진은 재빠르게 도연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서연은 아버지의 반응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의식이 없다고 했는데 자신의 말에 반응을 보인 것이었죠. 정말 들리는 건가요? 하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가끔 그런 반응을 보이세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단순한 신체 반사라고 하시더군요. 민욱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서연이 온 이후 아버지의 상태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서연아, 너 때문에 아버지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형이야말로 굶고 얘기만 하면서 아버지를 괴롭히고 있잖아. 형제의 신경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진은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며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간병인 씨. 서연이 하진을 불러 세웠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뭔가 말씀하려고 하신 적 없어요? 눈빛으로라도? 하진은 도연의 손을 꼭 쥐고 속삭였습니다. 금고에는 대체 뭘 숨기셨던 건가요? 가족들은 알면 안 되는 건가요? 도연은 속으로만 몸부림쳤습니다. 절대 꺼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하진에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진은 다만 도연의 눈에서 절망적인 두려움만을 읽을 수 있었죠. 서연은 민욱을 따로 불러내어 복도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형, 솔직히 말해봐. 아버지 금고에 뭐가 있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 엄청난 게 있을 거야. 아버지가 그렇게 숨길 이유가 있겠지. 민욱의 목소리에는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그런 형을 보며 실망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래야 하나? 아버지가 이런 상태인데? 서연아, 넌 10년 동안 없었잖아. 이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그때 하진이 급하게 나왔습니다. 죄송한데요, 회장님 상태가 갑자기. 형제는 급히 병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도연의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말하려는 것 같았죠. 서연은 아버지의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서연이에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딸의 목소리에 그의 마음이 요동쳤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우시는 건가요? 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식불명 환자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죠. 서연은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돌아왔어요. 늦었지만 돌아왔어요. 새로운 갈등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등장으로 숨겨진 비밀들이 새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더욱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들고 있었죠. 그가 평생 지키려고 했던 것들이 하나씩 드러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하진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궁금증이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도대체 이 가족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서연이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 민욱은 병원장실을 찾았습니다. 40대 중반인 김병 원장은 도연과 오랜 골프 동반자였죠. 민욱은 문을 닫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원장님, 아버지 상태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병 원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무거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뇌 손상이 너무 심각해요. 현재로선 기적을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민욱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 말은 곧 금고를 열어 아버지의 유언을 없애겠다는 신호였죠. 그는 병원장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복도에서 민욱은 휴대폰으로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의사가 아버지 깨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대. 이제 움직여야 할 때야. 민욱의 아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금고는 언제 열어볼 거야? 서연이가 계속 눈치 보고 있는데 곧 방법을 찾을 거야. 일단 서연이부터 설득해야겠어. 한편 서연은 병실에서 하진과 단둘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를 지켜보던 서연은 하진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진 씨, 솔직히 물어볼게요. 우리 가족이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끼리 돈 얘기만 하시는 게 조금 안타까워요. 서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원래 우리 집은 이래요. 사랑보다는 이해관계가 먼저죠. 그때 서연은 하진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진 씨, 제가 왜 10년 전에 이 집을 떠났는지 아세요? 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의 금고. 거기엔 우리 가족이 망가진 이유가 들어 있어요. 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이유죠? 그건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거죠. 하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민욱은 돈 때문에 금고를 열려고 하고 서연은 가족의 비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일까요? 도연의 눈은 멈출 수 없는 공포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들의 대화를 모두 들을 수 있었지만 막을 수는 없었죠. 제발, 금고는 열지 마라. 모든 게 끝장날 거야. 하지만 그의 마음의 소리는 아무에게도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욱은 서연을 병원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형제는 마주 앉아 긴장감 속에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무슨 말이야, 형? 아버지가 이런 상태인데 회사는 어떻게 할 거야? 직원들 월급은 누가 주고 거래처는 어떻게 관리할 거야? 서연은 민욱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편했죠. 그래도 아버지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려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의사가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어.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 민욱은 서연을 설득하기 위해 계속 말했습니다. 금고에는 분명 회사 관련 중요한 서류들이 있을 거야. 그걸 확인해야 우리가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릴 수 있어. 그때 가족들은 드디어 금고의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오래전부터 도연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박 기사가 입을 열었던 것이죠. 도연 회장님 비밀 저택이 평창에 있습니다. 거기 서재에 금고가 있어요. 민욱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세요. 박 기사는 망설이다가 종이에 주소를 적어주었습니다. 그는 도연에게 오랫동안 충성했지만 월급이 밀린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병실로 돌아온 민욱과 서연은 아버지 앞에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평창 저택 금고 얘기예요. 우리가 꼭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 도연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전도 기계의 경고음이 울렸죠. 하진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금고 얘기만 하면 이런 반응을 보이셔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진은 도연의 손을 잡고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아요. 천천히 숨 쉬세요. 민욱은 아버지의 반응을 보며 더욱 확신했습니다. 금고에는 분명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이죠. 내일 저택에 가보자.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서연은 여전히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하진은 혼자 병실에 남아 도연을 돌봤습니다. 모든 게 조용한 가운데 하진은 도연에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가족들이 내일 저택에 간대요. 정말 막을 수 없는 건가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평생 지켜온 비밀이 곧 세상에 드러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정아, 미안하다. 우리 아이를 지켜주지 못해서. 하진은 도연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하지만 하진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바로 도연이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비밀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 병실 밖에서는 민욱이 경비업체에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내일 평창 저택 금고를 열어야 해요. 전문가를 보내주세요. 도연의 제국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평생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민욱은 하진에게 돈 봉투를 건네며 협박했습니다. 병실 문을 닫고 목소리를 낮춰 말했죠. 간병인이 뭘 알아? 당신 일에만 신경 쓰라고. 봉투 안에는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진은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돈을 받을 수 없어요. 그냥 최선을 다해 간병할 뿐이에요. 민욱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봐. 당신이 아버지한테서 뭔가 들었다면 우리한테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가족인 우리보다 남인 당신이 먼저 알 이유는 없잖아. 하진은 겁이 났습니다. 민욱의 말투에서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회장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의식이 없으시니까요. 민욱은 하진의 대답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을 나가면서 경고했죠. 당신이 뭔가 숨기고 있다면 나중에 후회할 거야. 민욱이 나간 후 서연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하진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하진은 머뭇거리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민욱 씨가 돈을 주시면서 이상한 말을 하셨어요. 서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형다운 행동이었죠. 그녀는 하진에게 조용히 진실을 공유했습니다. 하진 씨, 제가 왜 10년 전에 이 집을 떠났는지 말씀드릴게요. 하진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금고엔 우리 가족이 망가진 이유가 들어있대요. 아버지가 숨겨온 끔찍한 비밀 말이에요. 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비밀이요? 서연은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아버지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회사 비서였는데 그 여자와의 사이에서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이었기 때문이죠. 그 일로 어머니가 많이 아파하셨어요. 결국 그게 어머니 병의 원인이 되었고 하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민욱은 돈 때문에 금고를 열려고 하고 서연은 가족의 비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일까요? 도연의 눈은 멈출 수 없는 공포를 담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말을 들으며 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서연아, 내가 그렇게 생각했구나. 미안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사과는 아무에게도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가족들은 드디어 금고의 위치를 확실히 알아냈습니다. 평창의 비밀 저택, 그곳 서재 안 오래된 금고였습니다. 민욱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가자.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서연은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아버지가 그렇게 숨기려고 했는데. 그래서 더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모르는 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때 하진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죄송한데요. 혹시 회장님께 먼저 여쭤보시는 게 어떨까요? 간혹 의식이 있으실 때가. 민욱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들어? 돈 받고 간병만 하면 돼. 서연이 형을 말렸습니다. 형, 하진 씨는 선의로 하는 말이야. 하지만 민욱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진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죠. 오후 3시 민욱과 서연은 평창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경비업체 직원도 함께였죠. 하진은 혼자 병실에 남아 도연을 돌봤습니다. 회장님, 가족분들이 저택에 가셨어요. 정말 괜찮으실까요? 도연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평창 저택은 조용한 산속에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서연은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놀러왔던 이곳을 둘러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예전엔 참 좋았는데. 서재는 2층에 있었습니다. 도연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던 공간이었죠. 책장 뒤편에 숨겨진 금고를 발견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네. 경비업체 직원이 금고를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오래된 모델이네요. 비밀번호가 필요한데 혹시 아시나요? 민욱과 서연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모르는 일이었죠. 일단 뚫을 수 있나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가능합니다.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죠. 서연 씨, 회장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셨어요. 빨리 오세요. 서연과 민욱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금고는 그대로 두고 말이죠. 병실에 도착했을 때 도연은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죠. 무슨 일이에요? 하진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되셨어요. 마치 무언가 두려워하시는 것처럼.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환자에게 충격적인 일이 있었나요? 민욱과 서연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금고를 열려고 한 것 때문일까요? 도연은 간신히 진정되었지만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렀죠. 아버지가 정말 무언가를 알고 계시는 건가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진은 도연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아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날 밤 민욱은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금고는 못 열었어. 아버지 상태가 갑자기 나빠져서. 그럼 언제 다시 가볼 거야? 내일 아침 일찍 가자. 이번엔 끝까지 열어볼 거야. 하진은 이 모든 대화를 들으며 불안해했습니다. 도연의 반응을 보니 금고에는 정말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죠. 도연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마지막 희망을 품었습니다. 혹시 하진이 자신을 구해줄 수 있을까 하는 희망 말이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빗소리가 병실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죠. 밤 10시 민욱과 서연은 병실을 비우고 다시 평창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해보자. 민욱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죠. 하진은 마지막 남은 양심으로 병상에 누운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비밀번호. 정말 아무도 알면 안 되는 건가요? 도연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전달하려 했죠. 안 돼. 그걸 열면 모두가 다친다. 하지만 하진에게는 그저 고통스러운 신음으로만 들렸습니다. 그녀는 도연의 손을 꼭 잡고 위로했죠. 괜찮아요. 저는 회장님 편이에요. 그때 갑자기 도연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전도 기계의 알람이 요란하게 울렸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하진이 급히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상황은 심각했죠. 심정지입니다. 응급실로 옮겨진 도연, 의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하진은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죠. 1시간 후 민욱과 서연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응급 상황 소식을 듣고 급히 돌아온 것이었죠. 아버지는 어떻게 됐어요? 서연이 하진에게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간신히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민욱은 의사에게 달려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더욱 희박해졌습니다. 입원 심정지로 뇌 손상이 더 심해졌어요. 가족들은 중환자실로 옮겨진 도연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들은 의사를 더 불러오기보다는
도연에게 고통스럽게 물어보고 있었죠. 민욱이 아버지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비밀번호 말해요. 20년 동안 숨겨온 게 뭐냐고. 서연도 덩달아 다급해졌습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지 않아요? 도연의 눈에 눈물이 흘렸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자식들은 오직 금고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 순간 하진이 참을 수 없어서 소리쳤습니다. 멈춰요. 이건 가족이 아니에요. 병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하진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죠. 회장님이 이렇게 위험한 상태인데 왜 금고 얘기만 하세요? 정말 가족이라면 아버지의 회복을 먼저 걱정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욱이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가족사에 끼어들어? 당신은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일 뿐이야. 그럼 저라도 사람다운 마음을 가져야죠. 하진의 말에 서연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간병인의 말이 맞았기 때문이죠. 혼돈 속에서 도연의 뇌리에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떠올랐습니다. 비서 오미정이었죠. 20년 전 그녀와의 첫 만남, 그리고 사랑에 빠졌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정아, 미안하다. 우리 아이를. 도연은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지키고 싶었던 건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미정과 그들의 아이였다는 것을 말이죠. 새벽 2시 하진은 혼자 중환자실 앞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민욱과 서연은 집에 가서 쉬었지만 하진만은 자리를 떠날 수 없었죠. 간호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가족이세요? 환자가 계속 손을 움직이고 있어요. 뭔가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진이 급히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은 힘없이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죠. 회장님, 뭘 쓰시려는 거예요? 하진이 종이와 펜을 가져왔지만 도연의 손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다만 5, 2, 8, 4라는 숫자를 반복해서 그리는 것 같았죠. 5284. 이게 비밀번호인가요? 도연의 눈동자가 크게 움직였습니다. 하진은 그것이 긍정의 신호라는 것을 직감했죠. 왜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도연은 하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마치 하진에게만큼은 진실을 맡기고 싶다는 듯이 말입니다.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민욱과 서연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하진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도연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가족들에게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죠. 하진 씨, 아버지 상태는 어때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조금 안정되셨어요. 그런데 하진은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이 뭔가 숫자를 계속 그리고 계세요. 민욱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숫자? 혹시 비밀번호? 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그는 분명 가족들보다는 하진을 더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뭔 숫자예요? 민욱이 다그쳤지만 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너무 약하게 그리셔서. 그날 오후 민욱은 다시 평창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금고 전문가를 불러서라도 열어보기로 결심했죠. 하진은 도연의 곁에 남아 그를 지켰습니다. 도연의 눈은 여전히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했지만 하진을 바라볼 때만큼은 조금의 평안함이 보였죠. 회장님, 제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요? 도연은 눈물을 흘리며 하진의 손을 약하게 잡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따뜻함이었죠. 심폐소생술로 가까스로 의식을 붙든 도연은 여전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진은 밤새 그의 곁을 지키며 5284라는 숫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봤죠.
왜 도연은 가족이 아닌 자신에게만 이 비밀을 알려준 것일까요? 아침 9시 병실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단정한 옷차림에 온화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죠. 하진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도연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도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심전도 기계가 다시 빨라지기 시작했죠. 도연 씨, 저예요. 미정이에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오미정이었습니다. 한때 도연의 비서였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여인이었죠. 하진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신 건가요? 병원 소식을 들었어요. 이 사람이 위험하다고 해서. 미정은 도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 순간 도연의 온몸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리움 때문이었죠. 그때 민욱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미정을 본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 우리 회사 돈 빼돌렸던 그 민욱 씨 오해예요. 미정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돈을 빼돌린 적이 없어요. 단지 아버님과 특별한 관계였을 뿐이죠. 민욱은 경악했습니다. 20년 전 아버지의 불륜설이 사실이었던 것이죠. 그럼 당신이 바로 그 여자구나.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금고엔 돈이 없어요. 그 사람의 진심이 있어요. 미정은 조용히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엔 당신들이 평생 몰랐던 또 한 명의 가족, 우리의 아이의 기록이 있어요. 하진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무언가 중대한 비밀이 드러나려는 것을 직감했죠. 그 아이는 하진 씨예요. 병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제가 이분의 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진아, 미안해. 너를 이런 식으로 만나게 해서. 도연의 눈동자가 떨렸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살아있음을 증명할 만큼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의 감정을 느낄 수 있었죠. 하진은 충격에 빠져 뒷걸음쳤습니다. 이런 일이. 하진아, 들어봐. 내가 태어났을 때 도연 씨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어. 우리는 너를 지키기 위해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 미정은 하진에게 다가가며 설명했습니다. 내가 3살 때부터 멀리서 지켜봤어. 내가 간병학교에 다닐 때도, 첫 직장을 구할 때도, 그리고 이 병원에 온 것도 우연이 아니야. 하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 온 것도. 도연 씨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부탁했어. 너라면 아버지를 잘 돌봐줄 거라고 생각했거든. 민욱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우리 아버지의 사생아라는 거야? 미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생아가 아니라 도연 씨의 소중한 딸이에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인정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때 서연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그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미정이 서연에게도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서연은 하진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죠. 그럼 하진 씨가 우리 동생이라는 거네요. 하진은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그냥 간병인일 뿐이에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도연이 힘겹게 손을 들어 하진을 향해 뻗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30년간 품어온 부성애가 가득했죠. 미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도연 씨는 평생 너를 그리워했어. 금고에는 내가 어릴 때 사진들, 그리고 너에게 쓴 편지들이 가득해. 그리고 유언장도 있어요. 민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유 원장, 회사 지분의 절반을 하진이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에요. 병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민욱과 서연은 충격을 받았고 하진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죠. 미정이 하진에게 말했습니다. 비밀번호는 5284, 5월 28일, 내가 태어난 날이야. 하진은 그제서야 도연이 왜 자신에게만 그 숫자를 알려줬는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밀번호가 아니라 아버지가 딸에게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였던 것이죠. 도연의 눈에서 계속 눈물이 흘렸습니다. 30년간 감춰온 비밀이 드러났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죠. 하진은 천천히 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도연이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그 무엇보다 확실한 답이었죠. 미정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진아, 이제 내가 선택해야 해. 이 가족의 일원이 될지 아니면 계속 모르는 척 할지. 하진은 도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비어있던 무언가가 채워지는 느낌이었죠. 저는 아버지 곁에 있고 싶어요. 도연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30년 만에 진짜 가족을 얻은 순간이었죠. 하진은 병실을 나와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30년간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던 채로 살아온 인생이 한순간에 바뀌었죠. 미정이 뒤따라 나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진아, 괜찮니? 엄마, 정말 엄마인 거죠? 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은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죠. 미안해, 하진아. 너를 혼자 키우면서 아버지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 복잡한 사정이 있었거든. 그럼 저를 이 병원으로 보낸 것도, 그래, 내 아버지가 위험하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으로 너희가 만났으면 했어. 하진은 평창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미정은 뒤에서 조용히 따라왔죠. 가는 길에 미정이 속삭였습니다. 비밀번호는 5284, 5월 28일, 우리의. 내가 태어난 날이야. 평창 저택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하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재문을 열었죠. 책장 뒤편에 숨겨진 금고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열어봐도 될까요? 하진이 망설이자 미정이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평생 너를 생각하며 준비한 거야. 내가 열어야 해. 하진이 5284를 누르자 오래된 금고가 조용히 열렸습니다. 안에는 돈이 아니라 추억들이 가득했죠. 하진의 어린 시절 사진들, 도연이 몰래 찍은 것들이었습니다. 첫걸음마를 뗄 때, 유치원 입학식 때, 그리고 성장하는 모습들. 아버지가 이 모든 걸 간직하고 계셨구나. 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밑에는 편지 뭉치가 있었죠. 도연이 하진에게 보낸 평생의 편지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열어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진아,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웃을 때마다 아빠의 마음도 따뜻해진다. 하진은 울먹이며 편지들을 읽어갔습니다. 30년간 아버지가 딸을 그리워했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회사 지분의 절반을 하진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죠. 이건 너무 큰 것 같아요. 하진이 망설이자 미정이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평생 벌어놓은 거야.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 그 순간 뒤에서 민욱이 나타났습니다. 넌 아무도 아니야. 그 자격 없어. 민욱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하진에게 다가가며 위협적으로 말했죠. 30년 동안 어디 있다가 이제 와서 상속받겠다고? 말도 안 돼. 민욱 씨,
이건 아버님의 뜻이에요. 미정이 민욱을 막아섰지만 민욱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다 짜고 친 거 아니야? 아버지가 의식불명인 걸 이용해서. 그때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형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형, 그만해. 서연아, 너까지 이 사람들 편을 드는 거야?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린 아버지에게 한 번도 가족이 아니었어. 민욱이 놀라며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솔직히 말해봐, 형.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한 적이 있어? 아니면 아버지의 돈을 사랑한 거야? 서연의 말에 민욱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하진 씨는 달라. 아버지가 의식불명일 때도 정성껏 돌봤어.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말이야. 서연이 하진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누군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불러주면 안 되겠어? 민욱은 무너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죠. 내가 뭘 한 거지? 하진은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과 편지들을 품었습니다. 30년간 받지 못했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저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받는 게 중요해요. 미정이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서연이 민욱에게 말했습니다. 형, 우리도 이제부터 진짜 가족이 되어 보면 안 될까?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말이야. 민욱은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진이 민욱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빠, 저는 오빠를 원망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 아버지 때문에 아팠던 거잖아요. 민욱은 하진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하진아, 미안해. 형이 너무 못났어.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택 서재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죠. 30년 만에 진짜 가족이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하진은 아버지에게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안고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싶었죠. 병원으로 돌아가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네 사람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지만 더 이상 냉랭하지 않았죠. 각자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금고는 열렸으니 닫아야 할 건 상처뿐이에요. 하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가족,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 이것이 진짜 소중한 것이었구나 하고 말이죠. 병원이 가까워질수록 하진의 마음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말하고 싶었죠. 아버지, 저 왔어요. 이제 정말 딸이 되어 드릴게요. 며칠 후, 봄 햇살이 병실에 스며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벚꽃나무에는 연분홍 꽃잎들이 만개해 있었죠. 하진은 아버지 곁에서 조용히 책을 읽어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요. 봄이 왔어요. 도연의 손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신호였죠. 의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었는데 말이에요. 하진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듣고 계시죠? 이제 제가 진짜 딸이 되어서 지켜드릴게요. 그때 도연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하진은 놀라서 간호사를 불렀죠. 간호사님, 아버지가 깨어나시려는 것 같아요. 의료진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도연의 눈이 서서히 떠졌죠. 흐릿하지만 분명히 하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도연은 입술을 움직이려 했지만 아직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의사가 확인한 후 말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셨네요. 기적입니다. 곧 민욱과 서연 그리고 미정이 병실로 달려왔습니다. 도연은 가족들을 하나씩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죠. 아버지. 서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10년 만에 진심으로 아버지를 부르는 순간이었죠. 민욱도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동안 너무 못된 아들이었어요. 도연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용서한다는 의미였죠. 미정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도연 씨, 이제 모든 비밀이 밝혀졌어요. 하진이가 우리 딸이 당신을 잘 돌보고 있어요. 도연의 시선이 하진에게 머물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30년간 품어온 부성애가 가득했죠. 하진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금고를 열었어요. 편지들 다 읽었어요. 제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었는지 알게 됐어요. 도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힘들게 입을 열어 첫 마디를 내뱉었죠. 아, 하진아.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분명했습니다. 하진은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도연의 목소리에는 30년간 하지 못했던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도연의 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회복되었죠. 이제 간단한 대화도 가능했습니다. 하진아, 그동안 고생했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전 행복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어서요. 도연은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들에게 미안하다.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구나. 민욱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잘못했어요. 너무 돈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서연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가족이 되어 보아요. 하진 언니와 함께 말이에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되자. 그날 오후 도연은 하진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진아, 회사 지분 얘기는 어떻게 할 거니? 아버지, 저는 간병사로 살고 싶어요. 아버지를 돌보는 일이 가장 행복해요. 도연이 웃었습니다. 그래도 내 목숨 받아야지.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그럼 그 돈으로 좋은 일을 할게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일 말이에요. 도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역시 내 딸이구나. 한 달 후, 도연은 완전히 회복되어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함께 평창 저택으로 향했죠. 저택은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하진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거실에 걸렸고 가족 모두의 사진도 새로 찍어서 걸었습니다. 이제 정말 집 같네. 서연이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은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진아, 내가 세운 어르신 돌봄센터는 어때? 도연이 물었습니다. 정말 보람 있어요, 아버지. 혼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민욱이 말했습니다. 나도 가끔 봉사 갈게. 하진이한테 배우고 싶어? 서연도 거들었습니다. 저도요. 미국에서 배운 걸 활용해 볼게요. 미정은 조용히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도연이 그녀의 손을 잡았죠. 미정아, 고마워. 하진이를 잘 키워줘서 우리가 함께 키운 거예요. 그날 밤 도연은 하진과 함께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렇다. 비로소 진짜 가족을 얻은 것 같아. 하진이 아버지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있을 거죠? 물론이지. 이제 아버지는 어디도 안 가. 별이 총총한 밤하늘 아래 부녀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제국은 여전히 견고했지만 이제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돈과 권력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 말이죠. 하진은 매일 아침 아버지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좋은 하루 되세요. 하진아, 너도. 오늘도 고마워. 도연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진짜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가족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저택 정원에는 새로운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말이죠. 사연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부탁드립니다.